증권톡 종목 키워드 시간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개장 출발 상황과 시장 상황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함께 연결해 주실 분은요.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좀 중국 시장의 부동산 문제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아시아권 증시가 안 좋았고요. 미국은 또 중소형 은행주들의 좀 신용 강등에 대한 우려감, 또 중국에 대한 우려감 같이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또 특히 중국 관련주들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사우디의 반도체 사재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엔비디아 강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좀 반도체 쪽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재고 늘어났다고 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후공정 쪽에 있는 그다음에 HBM 관련주들이라든지 패키징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로봇과 인공지능도 소폭 좀 조정 들어간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대체로 시장이 좀 약세 흐름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초전주택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장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도 실적 때문에 JYP 엔터가 급락했던 것처럼 오늘 실적 발표되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도 실적 이슈 때문에 더 하락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화신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실적 나오고 급락세 나타나면서 변동성 좀 많이 커지면서 실적 발표 여파가 이어지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1% 정도 양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적에 의해서도 이슈나 이런 테마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요. 이슈나 실적에 의해서는 또 흔들리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키워드는 무엇일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봅니다. SK하이닉스 및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조금 봐드렸지만 엔비디아 여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그나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어서 하락폭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지금 2,541입니다. 2,550선 좀 지지선 좀 이탈한 상태가 되겠고, 그나마 좀 지금 엔비디아가 좀 강세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사우디가 좀 반도체 사재기 나섰다라는 그런 부분들, 대체로 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고성능의 반도체들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하이닉스가 HBM 향으로 좀 강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후공정 섹터주들 상당히 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라든지 STI, 두산 테스나 이런 부분들 강세고,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기대감 속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ISC도 좀 강세 흐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공정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HBM 고사양 쪽, 그다음 패키징 쪽들의 강세, 반도체 쪽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좀 단기적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시장이 살아나야 이쪽에서 더 힘이 더 실리든지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도 급등하면서 불안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가지고 계시면서 유지할 필요까지는 있겠습니다만은, 또 지금 시장 상황상 뭔가 신규를 투입을 해야 되는 자금이다라면은 조금 관망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나마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의 낙폭을 막아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좀 관망세에 가깝게 반도체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종목들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여파가 좀 있으면서 많이 상승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7월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일까요? 많이 오늘 밀립니다. 면세, 카지노, 화장품 다 밀리는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난 월요일까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일단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가져지면서 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중국의 소비도 부진하고 중국 부동산 상황도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또 중국 관련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금 하락폭이 큽니다. 아모레하고 LG생활건강 등이 좀 하락폭이 좀 큰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백화점 관련주들도 좀 약세 흐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세점 다 마찬가지, 카지노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나마 롯데관광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영향이 좀 덜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 면세점, 카지노,
비롯해서 뭐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전자기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휴대폰 관련주들 다 급락했었는데 역시 중국의 7월 휴대폰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여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의 소비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대치를 감안해서 주가가 미리 오른 종목들이 다시 또 이제 조정이 이어진다라고 보겠고,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 단체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빼고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약세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은 소비가 견조해서 최근에 뭐 한세실험이나 영업무역 등이 상당히 좀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이쪽도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 우려감과 미국 은행 관련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 커지면서 소비 위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까지 다시 또 다 번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쪽도 좀 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올랐던 만큼 차익점 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최악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섹터라고 한다라면 카지노하고 면세 정도 되겠는데요. 이런 쪽들은 향후에 조금 조정폭을 활용하시면서 조정이 조금 마무리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뭐 일단은 지금 국내로 단체 관광객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 볼 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롯데관광이나 뭐 글로벌 텍스프리 이런 쪽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지표도 좀 좋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상쇄해주는 듯한데 그럼 이쪽에 대한 투자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큰 소비,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의 소비력이 살아나야지만 뭔가 좋아질 수 있는 쪽들, 이런 쪽들은 좀 계속 경계감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단체 관광객이 풀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단체 관광이 들어오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섹터가 그나마 면세점이랑 카지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텍스 프리와 관련되어 있는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거, 이런 부분들, 텍스 리펀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들은 수혜가 확실히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관광객들이 얼마나 강하게 많이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은 뭐 중국 내수로 가서 판매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과는 조금 약간 별개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중국 내수와 관련 있는 것들이 안 좋겠죠. 그래서 뭐 LG생건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이런 쪽들의 피해가 좀 클 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조정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뭐 전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소비 위축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뭔가 중국에서 지금 금리도 좀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요건 부동산 사태가 어떻게 잘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발생될 때 뭐 기술적인 부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관망세는 그런 중국과 직접적인 소비가 연관되어 있는 대형주들은 조금 관망하시고 국내 유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도 선별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화면으로 보시죠. 2차 전지 및 제약바이오 선별 강세. 확실히 이제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뭉쳐서 가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부장님? 네, 2차 전지 섹터주들도 지금 대형주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중소형주 쪽으로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난주부터 짚어드려 왔었는데요. 최근에 뭐 동박 섹터주들이 좀 반등했다가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실적 이슈에서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고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대부분 좀 하락합니다.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또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태이고요. 그 외 대부분 대형주들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움직였던 쪽들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금형을 비롯해서 대부분 대형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대형주들이 물론 지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뭔가 실적의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최근에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비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습니다. 뭐 PNT라든지 하나기술이라든지 그 외 장비주들 뭐 탑머티얼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했었거든요. 오히려 좀 시장 반등할 때는 이런 쪽들 장비주들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는 장비주들이랑 일부 소부장들 낙폭과대한 소부장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전략 뭐 이런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초대형주들이라든지 그동안 시장에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종목들은 좀 수급의 분산 효과로 인해서 좀 탄력 저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시는 뭐 대응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당분간은 조금 필요해 보이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약 바이오도 지금 ETF가 17일 날 타임폴리오도 들어오고요. 30일 날 또 솔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일 날 들어오는 건 의료 기기 쪽들이고요. 뭐 일단 중간에 5일쯤 17일 날 들어오는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도 뭐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이런 쪽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혀 상관없고 경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지금 선별적인 흐름이 일부 나타납니다. 지금 대원제약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비만 당뇨 쪽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 조정받을 때는 조금 기대치를 좀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약바이오 최근에 많이 강했었던 비만 당뇨 쪽들하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꼭 ETF가 생기면은 많이 편입하는 종목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조정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시면서 저점 확인된다라면은 분할 매수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도 선별적인 대응 전략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통 종목 키워드 시간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